됐고 명칭도 됐죠. 그것처럼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 될 때 집합,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때 이 조건과 이 조건한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즉 포함관계가 되는 이 P와 Q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애를 충분조건, 오른쪽에 있는 애를 필요조건이라고 이름 붙여요. 필요조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름이에요. 관계라는 건 둘 간의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영훈이는 내 학생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얘는 누구에 대한 충분조건인지 누구에 대한 필요조건인지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P는 Q에 대해서 Q랑 비교했을 때 충분조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뭐다? 필요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포함되는 쪽은 충분조건, 포함하는 쪽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하며 특별히 P와 Q가 똑같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두 조건이 있을 때 그들이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포함된. 그럼 아까 말했듯이 영훈이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쌤 이러면은 누구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것처럼 관련이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관련이 형성됐을 때만 이름이 부여되는 것이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결국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확인하는 건 단 하나. 포함돼? 라는 거예요. 결국 그냥 계속 우리가 하는 거는 집합 간의 포함관계, 뭐 교집합 존재하냐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룬다는 거죠. 이 논리라는 개념을 집합과 연결시켜서 다루기 때문에 이 단원의 이름이 집합과 명제인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뭐 끝났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831번. 오늘 명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형 28까지 다 나갈 거예요. 책 16일에 나와 그럼 너. 16일에 나와야 돼. 책 언제까지 사와요? 책은 내 생각엔 아마 22일쯤부터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명제 다 나가면 함수는 최소한 2번은 해야 되고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4번 남아서 금, 월 하면은 아마 18일 날까지 진도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좀 부지런히 나가면은 뭐 15일 날 끝날지도 몰라요. 거기 적은 거야? 그래서 빨리 나가면 18일, 아니 천천히 나가면 18일, 빨리 나가면 15일. 그래서 어쨌든 책은 아마 18일 또는 22일 날까지 준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절에 쉬지 않아요? 야, 뭐라는 거야? 광복절 네가 왜 쉬어? 네가 광복절 왜 쉬어? 안 쉬지. 처음인 날이냐? 저 어그로 끄는 거잖아. 야, 우창이 그런 애 아니야. 그런 애 맞아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더 제발 한마디 하세요. 공휴일은 다 알아야지, 맞지? 공휴일은 다 알아야죠. 8월 15일. 8월 15일도 아침에 할까? 네. 아닌데. 안녕하세요. 나 뭐지라고 나 전출하고 있어. 겁나기 싫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왔지 않아요? 거의 다 왔어. 안 온 애들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온 애 3명. 그러니까 사실상 못 온 애.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없는데 그냥 늦잠 자야 못 온 애는 1명밖에 없어. 13명 중에. 1명. 나머지는 다 왔어. 그치 성현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왜 그래? 너 빨리 줘. 빨리 하면 나도 편하긴 해. 뒤에 데이트하러 가세요?
아니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지. 15일날 여자친구 없을걸? 헤어졌어. 의령 동두천이 없을걸?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따라갔어요. 스토킹이잖아 영상. 다르지. 뭐라고? 고민해 봅시다. 아직 다음 주 일주일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보면 이러세요. 지금 절판을 내야죠. 야, 뭘 벌써 주저고 뭐라고? 11일 날 11일 날 계약한 학교가 있어? 주저. 왜? 맞아. 근데 겨울 방학이 좀 12월 달에. 왜? 몰라지? 트롤이네. 초등학교가 있자마자 그래가지고 걔네 시험이 9월 말이구나. 9월 말에 시험 보는 학교가 한 3개 있던데. 부산에 아니지 걔네는 얘는 꼭 추석을 보내. 어? 그럼 그래도 그런데 걔는 진짜 시험 끝나고서 그 연휴 올바르게 즐기는 거야. 얘 뭐 해야 돼 연휴 때? 송편 빚어 먹고 있을 때 송편 먹으면서 공부해. 와 야, 너 가서 방에 가서 내가 송편 갖다 줄 테니까 공부해. 이렇게 되는 거지 너희는. 진짜 똑같이 내려가. 어? 그 말이 똑같이 그건 그렇겠다. 의정부들 안 내려갔어. 뭔가가 여기 나 뭔가 여기 나가갔어. 여기 집에서. 네, 제 조카 있으세요? 조카 있지? 용돈 얼마 주세요? 아까 근처에 있었어. 아직 말을 못 하는데? 아직 말을 못 하는데 용돈을 줘야 돼? 아, 줄 수도 있죠. 말도 못하는 놈한테 돈을 뭐하러 줘? 야, 뭐가 좋아 하면은 걔는 100원짜리 고를 거야 지금? 100원짜리랑 지폐 보면 동전이 더 느낌 좋아서? 그럼 그냥 얼마 주실 거예요? 하는 집 봐서 해야지. 말도 이쁘게 안 하는데 말도 이쁘게 안 해. 내가 용돈을 줘야 돼? 동생 자식이란 이유로? 와 수가 언제지? 자, 어그로 끝. 아. 그런 재미없는 주제로 어그로를 끄면 너희는 성공할 수 없어.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래요. 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랍니다. 뭔 말이에요? 어떻게 둘 더해서 0이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0,0 이것만 되는 거죠. A, B라고 쓸까요? 이게 낫겠다. A, B라고 한다면 0,0만 있는 거죠. Q라는 애는 어떻게 되나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 이거 뭘로 돼요?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잖아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면 뭐예요? 저 1,1도 있고 0,0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있고 되게 많죠? R2라는 애는 뭐가 돼요?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왜 해석을 잘 못해요? 땡. 이거 해석하면 이거 잘 해석을 못해요. 뭐 제곱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A는 B이거나 A는 0이거나 B는 0 이겁니다. 그래서 0,0, 1,0, 0,1 뭐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기억.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P는 Q에 대해서 필요 조건 뭔 말이에요? P가 Q를 포함한다. 맞아요? P가 Q를 포함해요? 반대죠. 땡. 니은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뭔 말이에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되냐? 라는 질문이고요. 대우에 따라서 Q가 P에 포함되냐는 질문이고 네, 기억들이랑 마찬가지로 틀렸다고 확인할 수 있죠. 디귿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무슨 말이에요? Q와 R의 교집합은 P가 되냐 했어요. 얘랑 얘의 교집합이 0,0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디귿까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
문제를 확인해 주면 돼요. 질문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83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요. 8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차 R의 여집합, 합집합 Q차 P가 공집합이랍니다. 야, 근데 이게 합집합을 했잖아. 합집합을 했는데 어떻게 공집합이 돼? 어쨌든 합집합은 일종의 더하기인데. 그쵸. 둘 다 애초에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럼 뭐야? P차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Q차 P가 공집합이라는 것도 뭔 말이에요? Q가 P에 포함된다. 어라?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Q, P, R의 여집합 맞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대우에 의해서 뭐도 돼요? R,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도 포함되겠죠. 이해가요? 자, 1번부터 보죠. 1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가 Q에 포함되냐는 질문이고요. 네. 2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가 R을 포함하냐? 라는 질문이고요. 땡. 3번. R은 Q이기 위한, 근데 이게 어떻게 R는이 되냐? 뭐라고 읽어야지 R는이 되지?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은 Q에 대해서 포함된다 라는 질문이고요. 아니죠. 포함한 게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4번.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아요? 맞네요. 답이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다면 842번 보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잠깐만. 828번, 884번, 56문제. 일단 부정에 나가봅시다. 842번 보도록 하죠. P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0 또는 3 이상이고 되고요. Q라는 애는 X가 A 이하가 되고요. R이라는 애는 X가 B 이상이다가 됩니다.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라지 P, Q, R이라고 할 때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되고 P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이에요.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대우에 따르면 Q의 여집합 P, R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P 건드리기 귀찮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P라는 애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3 이상 이게 P예요. R이라는 애는 B 이상인데 R 이상 B 이상이다라는 애가 하얀색을 포함해야 돼요. 주황색이 B 이상이다가 이 하얀색을 포함해야 됩니다. B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 되죠. 자, 그럼 Q의 여집합이라는 애는 뭐냐면 not Q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X가 A보다 크답니다. X가 A보다 크다가 하얀색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예요. 자, 그럼 이들 간의 포함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식을 쓰면 B라는 건 마이너스 1 이하고요. A라는 건 3 이상이다. 제일 작은 것에서 제일 큰 거 빼주면
얼마? 4가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빼주면 됩니다. 이게 A 빼기 B의 최소라는 건 A의 최소에서 B의 최대를 빼주면 그게 최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A 빼기 B의 최소는 최소에서 최대를 빼면 그게 최소가 되는 겁니다. 844번에 두 문제밖에 없긴 한데 집합이라는 거 유형 자체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설명할 게 좀 많은 말이네요. 기억, P라는 애와 Q라는 애가 있습니다. A차 B가 공집합이라 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멘트죠. 근데 A랑 B랑 같다 했어요. 다시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달래요. 즉 P와 Q가 똑같아야 되거든. 얘랑 얘랑 같은 멘트야? 같은 멘트예요? 아니죠. 그래서 땡. A교 B합씨가 됐대. 이게 뭔 말이에요? 교집합했는데 얘가 됐대. 무슨 말이야? B합씨가 A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은에서 A합, B합씨가 A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B합씨가 A에 포함된다는 건 뭐예요? 뭐야 같은 멘트네. 똑같잖아. 그치? 필요 충분 조건 맞습니다. 같은 멘트죠, 아예. 디귿 P라는 조건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U가 된다는 거,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렇게 보는 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양변에 여집합을 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 다른 말로 뭐예요? 얘를 여집합, 양변에 여집합 해주면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A 교 B, U의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그쵸, 서로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서로소. 자, 문제에서 A가 B에 포함되지 않고 B가 A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것도 서로소라는 개념이죠. 맞아요? 고개 끄덕인 놈들 누구야? 들었죠? 그러니까 A가 P에 포함되지 않고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이런 것도 서로는 포함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서로소라는 멘트랑 이거랑은 다르다.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건 이런 부분이죠. 얘랑 얘랑 무슨 조건 관계죠? 필요 조건일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까요? 충분 조건일까요? 필요 충분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거 충분 조건입니다. 알았죠?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디귿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디귿의 사례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P예요. 근데 Q에 들어있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방금 말했듯이 A와 B의 교집합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A와 B가 따로 있어도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Q에 있는 사례들은 조건 Q에 있는 원소들, 사례들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런 식인데 P에는 오로지 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얘가 더 가지수가 많죠. 그래서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에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라고 하는 것, 이 상황을 말하는 되게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 그 집합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들에 해당하는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 하나가 하나의 원소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P에는 이런 원소가 있고요. Q에는 이런 원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오케이? 이해가 잘 안 가나 봐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거 교재에 없나 본데? 교재 빠졌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P라는 애가
x가 a 합 b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p라는 조건이 있고요. q라는 애는 x가 a 또는 b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필요 조건일까요? 이렇게 써야지 좀 말이 되겠죠? 누가 필요 조건일까요? P입니다. 자, 보세요. Q에 들어가는 사례들은 A, B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X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Q에 들어가죠. A에 포함되니까. X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쵸? 따로 그려줘야지 너희가 혼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도 Q에 포함되고요. 이렇게 있는 것도 Q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경우는 P에 있죠. 맞아요? P라는 것도 X가 A 합 B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P에는 이 셋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A 합 B에는 들어가지만 A에도 포함되지 않고 B에도 포함되지 않죠. 그런 사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P라는 집합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Q라는 집합에는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죠. 그래서 P가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들, 이 상황에 맞는 사례들을 먼저 열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소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비교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원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원소들을 비교하면서 그들 간에 이제 누가 더 많냐 적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정말 개수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다른 걸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명제의 120페이지 증명에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내가 말을 할 게 좀 많아서 사례를 들어볼게요. 증명은 왜 하는 거예요? prove it. 증명 왜 하는 거예요? 눈떠. 증명 왜 하는 거야? 증명이란 걸 왜 해? 맞아요. 보여주려고.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다루었었죠. 뭐예요? 직접 증명하는 거 맞지? 피타고라스 원리 어떻게 증명했어? 그치. 유클리드 증명법이라고 했었죠. 한 3개 배웠어요. 유클리드랑 피타고라스 증명법이랑 가필드 한 3개 정도 배웠었죠. 중학교 때. 그랬대요. 뭐 기억 안 나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증명해서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비교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2가지를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에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을 때 원인과 결과가 바뀐 상태면은 보통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써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n제곱이 짝수이면 n짝수예요? 자연수에 대해서. 제곱이 짝수면 걔 원래 짝수였어? 그럴 것 같아요. 맞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제곱이 짝수면 원래도 짝수겠지. n이 자연수라는 전제하에
짝수면은 제곱이 짝수면 얘도 짝수겠지. 그럴 것 같잖아. 4 제곱이 짝수인 게 4 있고 16 있고 다 원래가 짝수였잖아. 그치?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이제 막막한 거죠. 왜냐면 제곱은 계산의 결과고요. n이라는 건 그 원인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결과를 말해주고서는 원인을 보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대우를 씁니다. 대우는 뭐예요? 짝수의 대우, 여기 뭐죠? 짝수의 부정이 뭐죠? 그쵸?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얘가 참이라면 이것도 참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홀수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죠? 이제 증명을 해보자. 홀수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그쵸? 2k-1이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n제곱은 뭐예요? 2k-1의 제곱이니까 뭐야?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2로 묶었을 때 2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죠. 근데 얘는 지금 2를 곱했으니까 짝수고 맞지? 더하기 1 했으니까 얘 뭐가 되는 거야? 홀수죠. 그러면은 n이 홀수일 때 n제곱이 홀수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대우가 참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원래 주어진 명제도 뭐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명제 또한 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과와 원인이 뒤바뀌어 있을 때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원인과 결과 순으로 맞춰준 다음에 증명을 한다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두 번째,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은 뭐냐면 결과를 부정한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결과를 부정한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찬비가 어머님이랑 싸웠어요. 어머님이 말한 거죠. 아, 내가 내 말대로 좀 해. 왜 계속 네 말대로 해? 네 말대로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내 말대로 좀 해. 했더니 내 말대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찬비가 대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 뭐라고요? 그래,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그게 규율법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루트 2라는 게 무리수예요. 그쵸? 무리수의 정의가 뭔데? 수만하지 않는 무한함수. 그쵸? 유리수를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리수래. 누가 나한테 물어본 거지. 성현이가. 선생님 근데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200만 짜리쯤에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제 성현이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200만 짜리는 내가 계산할 수 없고 컴퓨터로 하자니 컴퓨터가 또 눈에 안 보이고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지금 무리수인지 궁금하다는 거잖아. 그럼 네 주장은 그거야? 이게 유리수라는 거야?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자. 유리수의 성질이 뭐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수예요. 그쵸? A와 B는 서로 소인 상태겠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유리수라면, 네 말대로 유리수라면 서로 소인 B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제곱을 합니다. 왜냐면 루트 2의 정의가 뭐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럼 얘 2B제곱은 A제곱이 되죠. 맞아요? 어라? A제곱은 짝수네. 아까 뭐라 해서 제곱이 짝수면 원래 뭐라고? 그럼 A가 짝수네. 오케이. A 짝수다. 짝수는 뭐라고 쓰니? 2m이요. 아, 그럼 2m. 그럼 2b제곱은 2m의 제곱이니까 4m제곱이라서 b제곱이 뭐가 돼요? 2m제곱이 되죠. 잠깐. b제곱도 2m제곱이네. 그럼 b도 뭐야? 나 아까 뭐라 했니? a와 b는 서로서라고 했죠. 네, 모순이 생깁니다. 왜 모순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주장했으니까. 가정이 틀려서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네 말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 이거 틀렸잖아. 왜 틀렸다고? 네 말대로 해서 저건 틀린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결과를 부정했을 때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끌어내서 사실 저 가정이 틀렸음을, 즉 무리수 아니다, 모순이 발생하였으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이게 귀류법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표현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이 한 문제씩인데 이미 내가 한 문제씩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생략할게요. 자, 거의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 지금 설명 하나 안 하는 어차피 너희가 질문할 거기 때문에 할 사람들은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내용은 딱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헷갈리나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주는 게 낫겠나? 아, 고민되네. 귀류법은 상대적으로 쉬운 상인 거 하나만 하자. 850번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A와 B가 자연수일 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는 0이 자연수 해를 가지면 a 또는 b가 짝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이 나왔죠? 내가 보이고 싶은 건 뭐야? a 또는 b가 짝수인 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a와 b가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홀수라고 해보자. 홀수는 뭐라고 쓰니? 2m-1, b는 2n-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m과 n은 자연수.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왜 안 해요? 이것도 홀수잖아. 근데 왜 얘는 안 쓰고 난 쟤만 쓰고 있어? 1이 안 나와서. 오, 정확해요. 얘가 1이 되려면 범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m은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쓰면 얘로 써도 돼요. 실제 영석고의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제로가 안 쓰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범위 조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였다. 얘로 괄호를 주고 여기를 비워놨어. 여기를 비워놨어. 근데 홀수인 건 미리 말을 했거든. 그래서 저거냐 이거냐 구분짓기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서술이 얘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얘로 썼어야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기도 한다. 알았죠? 자, 그럼 홀수라고 해봤어요. 그랬답니다. 근데 자연수 근을 가진다 했으므로 자연수 근 n이라고 n은 쓰면 안 되네. k라고 하면은 k제곱 더하기 ak는 b가 되죠. 맞아요? 이때 얘는 k 곱하기 k 더하기 a인데 이게 되는데 k가 짝수이면 짝수 2L이라고 한다면 2L 곱하기 2L 더하기 2n-1은 2n-1이 돼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짝수인데 지금 2의 배수니까 짝수잖아. 그치? 얘는 홀수라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땡. 즉 K는 뭐여야 돼요? 홀수여야 되며 2L-1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2L-1과 2L-1 더하기 2n-1인데 웬걸? 이거 2로 묶어줘요. 2L-1 L 더하기 n/1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K가 뭐가 되든지 간에 K가 뭐가 되든 짝수든 홀수든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와 B가 모두 홀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A 또는 B가
짝수여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좀 힘들죠? 증명하는 게 힘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을 뜨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을 뜨고 잘 쳐다봐 주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그 설명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도 당연히 잘 못하겠죠.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해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120페이지. 이어서 할 내용은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 뭔가 이름부터 느껴지죠? 아, 이거 좀 뭐가 느껴지니? 강력한 이름이 느껴지죠? 좀 세 보인다. 절대.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절대 부등식의 이제 사례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 얘는 0 이상이다. 이런 부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상이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상이다 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a와 b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ab, xy가 실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 5개는 항상 성립한대요. A에 뭘 집어넣든. 그래서 이름하여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저 말고 더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네, 더 있긴 해요. 더 있긴 한데 쟤네들이 메인입니다. 쟤네들이 5개가 메인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이걸 증명하기 위한 성질들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멘트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는 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 크기 비교는 빼서 0보다 큰지 확인해 달라. 두 번째, A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있겠죠 아마? 아니네. 이거 소문자로 쓸까요? 제곱도 0 이상입니다. 이제 특별히 만약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그것은 A와 B가 둘 다 0임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의 제곱과 같으며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와 B가 0보다 크면서도 이들 간에 크기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A제곱과 B제곱도 크기 관계가 루트 A와 루트 B도 크기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쟤네를 증명할 겁니다. 증명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야, 확인해봐. 지금 틀어졌는지. 확인해봐. 여기 양 끝이 딱 맞는지만 보면 돼요. 오케이. 잘 움직였네. 너 썸네일. 조회수 많이 나오겠네. 그러게. 뒤통수만 나오면 안 나올걸?
여자의 뒤통수 나오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여자의 뒤통수 나오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 초은이도 그런데 소비시킬 수 없지. 네가 생각하기 맞아. 저 버튼을 누르면 돼. 근데 네가 지금 제대로 안 눌러서 그런 거야. 발가락으로 눌러 그러면. 아니 그 구멍보다 큰 걸로 지금 밟으면 그게 들어가냐? 아,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버튼이 이만하다? 근데 신발이 이만하거든? 이걸로 누르고 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눌리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계속해줘. 나 계속해. 됐다. 네. 자, 이걸 이용해서 1번부터 설명해보죠. 자, 1번 어떻게 설명해요? 저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a 뿔마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면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죠? 그래서 0 이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일 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0이 되는 것, 이 케이스 우리가 특별히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 좌변이 무조건 0 이상이라면 특별히 0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0이 될 때가 언제냐? 그걸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A와 B가 0일 때만 1번은 0이 됩니다. 2번은 저거 어디서 봤어요? 초은이가 말해볼까요? 뒤에서 어그로 끌고 있으니까. 2번이요, 2번. 저거 2번. 어디서 봤어요? 고마워, 초원아. 어디서 봤어요, 곱셈 공식? 그쵸. 2분의 1로 묶었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변형되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언제 0이 되겠어요? 같을 때. 0인 건 상관없고요. 셋이 같으면 우리가 0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뭐, 덥다 했으니까, 네. 덥다 했으니까. 틀어. 자, 이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뭐라고 쓴 거야? 얘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이상인 걸 보이고 싶어. 근데 어떻게 둘을 비교하냐는 거야. 좌변과 우변 어떻게 비교해? 저거 빼기도 안 되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요. 여기 5번에 따르면 0보다 큰 애들에 한해서는 제곱을 비교해도 크기 비교가 됩니다. 제곱한 게 큰 쪽이 실제로도 크다는 이야기예요.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둘 다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자, 그러면 저기 4번에서 절대값의 제곱은 제곱이라 했죠? 그냥 제곱이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얘는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을 빼면 어떻게 돼요? 2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절대값은 원래 거보다 항상 어때요? 크죠? 그래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곱에서 뺀 게 0 이상이라서
이런 크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은 언제 똑같을까요? 다시 질문해서 이거 어떻게 뺀 게 0이 될까요? A, B가 0 이상일 때라고 표현합니다. 즉 둘의 부호가 같거나 둘 중 하나가 0일 때.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 이러면은 실제로 얘는 1이 되지만 이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되죠. 하지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면 이거 1 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면 1이라서 1 빼기 1이라서 0 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저게 같으려면 A, B가 0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네 번째한테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맞아요. 얘가 산술 평균이고요. 얘가 기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이름하여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붙입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 이렇게 말해요. 산술 평균은 말 그대로 여러분 하는 평균이죠.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그렇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수에서 우리가 등비중앙이라는 것과 관련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자, 저것도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저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무조건 이상인가 봐. 그걸 어떻게 비교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뭘 쓴다? 0보다 큰 놈들이라서 5번을 이용한다는 거죠. 제곱과 제곱을 비교할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얘가 나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2루트 AB 넘긴 거예요. 이거의 제곱을 비교합시다. 얘 제곱하면 얘가 되고요. 얘 제곱하면 4AB죠. 그럼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되면서 어라? 이거 뭐야? A-B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제곱에서 제곱을 뺐더니 0 이상이야. 그 말은 얘가 얘보다 큰 거잖아.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이상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질문인 거야. 얘가 언제 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2분의 2 더하기 2는 정확하게 루트 2 곱하기 2랑 똑같아요. 맞죠? 2고요. 2잖아요. 근데 2분의 1 더하기 3은 2분의 3이죠. 루트 1 곱하기 3. 즉 2는 루트 3보다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 같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애한테도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저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아니,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CS 부등식 이렇게 표현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라는 사람은 그 수학에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랑 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만든 거죠. 코시. 코시. 슈바르츠. 이게 그 독일 애들은 W를 B라고 읽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게 누구야? 뭐라고 읽어요? 볼프강. 이래 볼프강이라고 읽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네. 그래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서 얘가 이렇게 WOLFJNG라고 써있는데 볼피라고 불러요. 와이프가. 볼피? 이렇게. 웃겨? 모차르트가 곡 쓰다가 죽었는데.
쓰다가 중간에 죽는 거. 그래서 모차르트 마지막 그 레퀴엠이라는 작품은 중간에 끊겼죠. 미완이에요. 미완인데 그 제자가 대신 마무리를 지었대요. 제자가 그 자리가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는 줬었대. 말로는 아이디어는 줬었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다가 이제 죽은 거지. 그 양반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죽어서. 그렇죠. 지금이었으면 진짜 막 대대로 부자 됐을 텐데. 그쵸.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없었어도 맞지. 금방 죽었어. 모차르트 어디 그랬어? 옛날에 저기 호랑이 칸을 피우다가 깜 걸렸을 때. 옛날 사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몇 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크 시대일 겁니다. 바로크 시대. 왜냐면 그 음악이나 미술하면 바로크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 시대일 거예요. 르네상스 전인가? 바로크가? 야, 니네 미술 음악 안 배워? 배우잖아. 음악 A인데 왜 대답 못해? 바로크가 언제야? 바로 그 르네상스 전. 확실해? 그럼 바로크가 먼저야? 고딕이 먼저야? 고딕이 먼저. 고딕이 먼저지. 고딕이 중세 라인 아니야? 맞습니다. 그 다음 바로크야? 네. 그리고 르네상스야? 아니 진짜 정확해요. 저 수행평가 때문에 공부했어요. 그렇대요.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자, 호시 슈바르츠. 맞아. 그래서 에델바이스가 저거잖아. 에델바이스 이렇게 쓰잖아. 그 노래 이름 아니야? 에델바이스 그거. 맞잖아. 에델바이스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난 맨날 이거 W 써 있어서 에델바이스 아닌가 했는데 에델바이스라고 불러서 의문이었거든. 나중에 청담동에 울프강이라는 식당을 가보세요. 거기 울프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울프강이라고 읽어요. 왜냐면 미국 놈들은 이거 절대 볼프강이 안 읽거든. 늑대게. 깡패 늑대.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거 그냥 이해만 해주면 돼요. 얘에서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뺍니다.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에서 a제곱 x제곱 2abxy b제곱 y제곱 빼면 얘가 지워지면서 b제곱 x제곱 2abxy 더하기 a제곱 y제곱이 되는데 어라? 웬일이야? 얘가 돼요. 그래서 또다시 제곱이 만들어졌잖아. 제곱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 싹 다 이렇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또는 그냥 제곱을 만들어서 0 이상이다 라는 걸 가져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쟤도 마찬가지로 얘가 언제 0이 돼요? bx가 ay일 때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보다 얘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a분의 b가 x분의 y일 때 라던가 아니면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라던가 이 두 개를 오히려 좀 더 선호하는 방향이에요. 뭐라고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뭐라고 쓰든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동그라미 친 거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 게 절대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의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저거 외워야 됩니다. 5개에 대해서는 외워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등호 성립 조건도 이제 기억해줘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